자, 1번 문제. 피부 미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피부 미용 후 에스테틱, 스킨케어 등의 이름을 불리고 있다. 맞습니다. 2번. 피부를 청결히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피부 미용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용적인 관리를 행하지 않는다. 자, 피부 미용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고요. 4번, 피부의 생리 기능을 자극함으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미용 기술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화장품의 4대 요건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화장품의 4대 요건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 가지 이제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사용성, 유효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이기 때문에 정답 2번 실용성은 이제 맞지가 않는 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세계 여러 나라의 피부 미용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독일 코스메틱 맞고요. 자, 2번 영국 코스메틱 맞습니다. 3번 일본이 이제 스킨케어가 아니고 일본은 에스테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고 4번 프랑스 에스테티크 맞는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이고요. 서양의 피부 미용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로마 시대에는 알코올이 발명되었다. 자, 우리 시대를 묻는 문제가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데, 알코올이 발명된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알코올이 개발되어서 화장수도 만들어졌고 향수도 이제 제조가 되었어요. 자, 2번 바로크 시대에는 클렌징 크림이 개발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르네상스 시대에는 치장과 분장이 성행하였다. 맞는 말. 4번 중세 시대에는 현대 아로마 요법의 기초가 되는 시대이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5번. 피지가 과다 분비에 의한 피부염으로 지성인 피부인 사람에게서 이제 잘 발생하는 피부 병변은요. 1번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은 이제 피지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이제 피부 병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습진 사마귀 무좀은 이제 아니고요. 자, 다음 문제 6번. 피부의 유분 함량, 모공 크기, 예민 상태, 혈액순환 상태 등이 판독이 가능한 피부 분석 방법은, 자, 피부 분석 방법은 보고서 이제 측정하는 견진, 물어보는 문진, 만져보는 촉진, 요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 모공 크기나 예민 상태는 이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이 가능해서 1번 정답은 견진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예요. 다음 중 피부의 진피층까지 파괴되어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는 여드름을 묻는데, 이제 여드름의 단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가장 약한 여드름이 이제 굳은 여드름이고요. 그 다음은 농포 다음 단계가 결절이고, 마지막 낭종성이 가장 이제 피부 밑에 이제 깊은 층까지 염증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이제 남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낭종성 여드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섭취된 음식물의 음식물 중에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이제 세포 소기관에 묻는 문제인데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정답이에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그 진핵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보통 이제 세포 내 에너지를 ATP 형태로 합성하고 그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피부관리에서 가능한 디클렌징의 범주를 묻는 문제예요. 우리 피부관리 디클렌징은 보통 각질 제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 디클렌징의 범주는 그 죽은 각질층만 제거를 합니다. 자, 표피 전체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자, 2번 표피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기 때문에 이 층도 이제 제거가 되면 안 됩니다. 자, 3번 각질층 전체. 각질은 우리 피부를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질층 전체를 벗겨낼 수는 없고요. 4번 이제 죽은 각질층만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맞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매뉴얼 테크닉의 마무리 동작으로 가장 적당한 방법은, 자, 쓰다듬기죠. 1번 쓰다듬기. 쓰다듬기는 이제 애플라지라고도 하는데, 시작과 마지막에 보통 이제 행하는 그렇게 쓰다듬는 그런 동작이에요. 문지르기, 반복하기, 두드리기는 이제 테크닉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물의 세정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찬물은 가벼운 세정 효과가 있고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돕는다.
자, 찬물은 혈관을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수축을 시키는 그 작용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요. 2번 미지근한 물은 가벼운 세정 및 각질 제거가 용이하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따뜻한 물은 세정 및 각질 제거 효과가 크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 세정 효과가 매우 크나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12번 문제. 스크럽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1번 혈관이 확장된 부위는 피한다. 당연히 맞고요. 2번 각질이 두꺼운 피부에 적합하다. 네, 맞는 말입니다. 3번 심한 염증성 피부에 적합하다. 자, 심한 염증성 피부는 이제 뭐 스크럽 제품 포함해서 이제 어떠한 제품을 사용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스크럽 제품은 더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예민하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는 피해야 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엔자임 필링이 적합하지 않은 피부는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제 엔자임 필링이 뭐냐면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사용해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방법을 엔자임 필링이라고 해요. 자, 1번 각질이 두껍고 피부 표면이 건조하여 당기는 피부에 적합하고요. 2번 비립종을 가진 피부도 괜찮습니다. 3번 개방면포, 닫힌 면포를 가지고 있는 지성 피부도 괜찮고요. 4번 자외선에 의해 홍반된 피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자극을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피부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기에 면포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면포가 뭐냐면 이제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여드름 초기 단계를 면포라고 해요. 면포에 대한 이런 지문이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노화를 억제하는 성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베타카로틴, 2번 왁스. 왁스는 아니죠. 네, 왁스는 아니고요. 3번 비타민 E, 4번 비타민 C.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 베타카로틴은 이제 보통 빨간 색깔 채소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성분인데,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전구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항산화 작용과 그리고 노화 관련 작용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매뉴얼 테크닉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 자, 우리 그 화장품을 사용하는 우리 범주에는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은 피부에 경미한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피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거는 맞고요. 3번 신진대사에 신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노폐물을 배출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손을 이용하여 피부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높인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매뉴얼 테크닉은 뭐 주무르기라든지 쓰다듬기, 그리고 두드리기, 뭐 마찰하기, 뭐 진동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체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부의 기능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클렌징의 효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미백 효과로 얼굴이 밝아진다. 자, 미백 효과로 얼굴이 밝아지는 거는 이제 화이트닝 기능성 화장품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2번 제품의 효율적 흡수를 돕는다. 맞습니다. 3번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도 맞고요. 4번 피지, 먼지, 메이크업의 제거로 피부를 청결히 하는 것도 클렌징의 효과에 들어갑니다. 17번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팩을 사용한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2번 피부 표피의 각질 세포들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드름 피부에는. 자, 3번 세안 시 가볍게 찬물로 세안하여 모공을 축소시키고 자극을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맞는 말과 틀린 말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피지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찬물보다는 살짝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4번 소독과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화장수를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여드름 피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염 작용을 하기 위해서 소독 효과가 있는, 진정 효과가 있는 화장수를 사용하는 게 정답이 맞습니다.
18번. 다음 중 기초 화장품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피부의 분비 기능. 맞습니다. 2번. 피부의 재생 효과. 재생 효과를 돕죠. 3번. 피부의 노화 치료. 자,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노화를 치료하지는 못해요. 화장품이. 자, 4번. 피부의 보습 유지. 또 맞는 말입니다. 19번. 자외선의 작용이 아닌 것은 1번 살균 작용을 하죠. 자외선은. 자, 2번 비타민 D 생성을 해줍니다. 3번 피부의 색소 침착도 일으키죠. 4번 아포사멸인데 아포사멸까지 되지는 않아요. 자, 아포는 그 특정한 세균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그 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균인데 이거는 이제 자외선으로 얘네들이 사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에는 정답 4번이고요. 자, 20번 문제. 림프 드레니지를 금해야 하는 증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심부전증, 2번 혈전증, 3번 켈로이드증. 켈로이드증 같은 경우는 림프 드레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켈로이드는 그 진피 안에 섬유 조직이 과성장해서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상처가 아무는 그런 이제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켈로이드는 가능하고요. 4번 급성염증까지. 자, 다음 문제 21번. 매뉴얼 테크닉 중에 반죽하듯이 주무르는 동작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부기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동작은 1번 강찰법. 강찰법은 강한 압을 이용하는 동작이라서 이건 아니고요. 2번 유연법이 반죽하듯이 주무르는 동작이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고 부기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고타법은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 그리고 진동법도 진동하듯이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스크럽 제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1번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품은 아니죠. 스크럽은 이렇게 약간 알갱이가 들어가면서 디클렌징 하는 제품이에요. 2번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고 탄력을 강화시키는 제품이다. 틀린 답이고요. 3번 피부를 자극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품이라도 좀 이상하죠. 4번 각질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알갱이 입자를 첨가했다. 스크럽에 알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 클렌징제의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묻고 있어요. 1. 피부의 산성화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2. 피부의 수분막을 탈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 3번. 피부의 피지막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피지막은 우리 피부를 약산성 상태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인데 완전하게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죠? 네, 완전하게 제거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집니다. 4번 메이크업, 피지, 먼지, 노폐물이 잘 제거되어야 한다. 네, 맞는 보기입니다. 자, 24번 팩의 분류 및 특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이에요. 1번 시트 타입. 일정 시간 붙였다가 떼어내는 타입으로 건성, 노화, 예민 피부에 적합한 게 맞죠. 자, 필오브 타입. 필오브 타입을 이렇게 이제 뜯어내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팩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건조되고 나면은 이렇게 살짝 벗겨내는 그런 타입으로 이제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킨다. 맞는 정답입니다. 자, 3번 워시오브 타입은 피부의 수분을 흡수시키는 타입으로 보습 및 청량감을 주며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 이제 워시오브 타입은 발라놓고 한 2-30분 정도 뒤에 이제 씻어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 워시오브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4번 티슈오브 타입은 바른 다음에 이제 닦아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감성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 보시면 됩니다. 25번 콜라겐이나 다른 활성 성분을 건조시킨 종이를 증류수, 화장수 등의 용액에 적셔서 도포하는 마스크 시트의 종류는요, 시트 마스크예요. 시트 마스크. 네. 고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밀폐 효과와 이제 간단한 진정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 피부 고가 자격증 실기에 나오는 모델링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과 가루와 이제 물을 섞어서 이제 그 영양 성분을 이제 흡수시키고 우리 고급 피부 관리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레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노폐물 흡착할 때 지성 피부라든지 노폐물이 많은 피부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마스크 제품입니다. 2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제모가 가능한 경우는 상처 부위 피부는 당연히 제모를 하면 너무 아프겠죠? 네,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사마귀 또는 전 부위의 털. 이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뇨 환자도 이제 상처가 나면은 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4번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제모를 해도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27번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종 허브 식물이 제공하는 향기를 이용해 치료하는 향기요법이다. 맞는 말이죠. 2번 아로마 마사지는 마사지와 더불어 향기가 주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에센셜 오일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여 효과를 증대시킬 수는 없어요. 에센셜 오일은 이제 강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케어 오일이랑 섞어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4번 아로마 테라피의 방법에는 흡입법, 목욕법, 찜질법, 마사지, 스포법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 자, 28번 타이 마사지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손, 발, 팔꿈치를 이용하여 신체에 압을 준다. 맞죠? 2번 마사지 시 명상, 요가, 호흡법을 함께 이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3번 임파의 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돕는다. 조금 투머치인 것 같아요. 그죠? 림프 드레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림프 드레나지가 이제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 방법이고요. 4번 신체를 정화하고 운동시키는 스트레칭 마사지다. 이것도 이제 맞습니다. 자, 29번 TPO에 따른 화장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TPO가 뭐냐면 타임, 이제 시간이랑 그리고 플레이스, 장소, 그리고 어케이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런 이제 화장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1번 아침 피부는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 후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좋죠. 2번 점심 피부는 오일 페이퍼를 사용하여 피지와 피부의 번들거림을 제거하는 것도 맞습니다. 3번 저녁 피부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하고 중성이나 순한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사용한다. 미지근한 물로 또 좋은데 이제 가볍게 세안이 조금 이상하죠. 네, 저녁에는 딥클렌징을 해주셔야 되겠죠. 4번 저녁 피부는 메이크업과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클렌징 크림과 클렌징 폼을 이용하여 이중 세안한다. 이게 이제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피 중 가장 두꺼운 층이며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하는 층을 묻는데, 랑게르한스 세포가 많이 나오죠. 네, 시험에도 잘 나오는 이제 세포의 이름 중에 하나고요. 랑게르한스 세포 하면은 면역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제 표피의 유국층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31번 피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피, 진피, 피하 조직 3층으로 구분이 된다. 맞습니다. 네, 정답이죠. 2번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의 3층으로 구분된다. 우리 이제 표피층은 각투, 과육이 이렇게 5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뭔가 빠진 답이에요. 자, 3번 한선, 피지선, 유선의 3층으로 구분된다. 이게 피부의 구조는 아닙니다. 4번 결합섬유, 탄력섬유, 평혈근의 3층으로 구분된다도 여기 이제 피부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2번 모발의 색을 나타내는 요소로 입자형 색소는 조금 생소한 문제이기는 한데, 자, 1번 티로신. 티로신은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멜라닌 색소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고요. 2번 멜라노사이트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 형성 세포를 이제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3번 유멜라닌, 4번 페오멜라닌. 요게 이제 그 색소를 나타내는 이 물질들인데요. 그 정답은 유멜라닌이 입자형 색소입니다. 그리고 유멜라닌 같은 경우는 그 검은색이나 이제 갈색 색소를 형성해서 동양인이나 아시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페오멜라닌은 이제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색소라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알고 기억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33번. 브러싱 머신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는데, 브러싱 머신은 우리 이제 클렌징 할 때 이렇게 브러쉬로 세안을 하는 그런 이제 기계를 이용을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번. 브러싱은 피부에 부드러운 마찰을 주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죠. 네, 2번. 건성 및 민감성 피부의 경우는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되겠죠. 예민한 피부는. 3번. 농포성 여드름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석고 재질의 브러싱은 너무 강하겠죠. 네,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사실 물리적인 마찰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나 또 석고 재질의 브러싱은 더군다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34번. 표피의 가장 바깥층으로 각질이 되어 탈락하는 피부층은 너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예요. 각질층이죠. 네, 각질이 되어서 탈락되는 층이에요. 기저층은 우리 피부 색소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와 그리고 각질 형성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층이고요. 투명층은 우리 손바닥, 발바닥에만 이제 존재하는 층이고, 과립층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층이죠. 네, 유액무액이 공존하는 층이고, 수분 저지막이 있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연결돼서 나오네요. 35번. 과립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각질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14일 동안 기저층과 유국층을 통해서 이제 올라온 이제 각질 형성 세포들이 서서히 핵이 죽어가면서 각질화가 시작되는 곳이 과립층이 맞습니다. 2번. 피부염과 건조를 막아준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수분 저지막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4번.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곳은 이제 기저층이에요. 기저층.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이 이 역할을 합니다. 네. 자, 36번. 다음 중 정발용 모발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정발용이라는 단어는 스타일링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헤어 로션 맞고요, 헤어 크림 맞고요, 헤어 스프레이 맞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영양소를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것은? 자, 1번 물이죠. 네, 물이 우리 신체 곳곳으로 이제 세포 안으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모두 이제 틀렸습니다. 38번.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1번. 위는 강알칼리의 위액을 분비한다. 이제 위는 강산성이죠. 산성. 네, 음식물을 이제 분해시키는 강산성액입니다. 2번. 이자는 당 대사 호르몬의 내분비선이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소장은 영양분을 소화 또는 흡수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대장은 수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9번. 항산화 비타민으로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정답이 비타민 C입니다. 네, 비타민 C는 이제 아스코르브산이라고도 불리고요. 모세혈관 벽을 간접적으로 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0번. 다음 중 미용기구 소독 방법 중 화학적 소독 방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화학적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용액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담궈 놓는다든지. 자, 1번 증기소독은 화학적인 소독 방법이 아니고 이제 그 가열 소독법으로 물리적인 소독 방법입니다. 석탄산 소독, 에탄올 소독, 크레졸 소독 모두 액을 이용하는 소독이기 때문에 화학적 소독법이 맞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섬유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킨다. 맞는 말이고요. 식사 시 영양분의 흡수를 억제한다. 맞습니다. 3번 변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도 맞고요. 4번 이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요. 섬유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식물로 반드시 섭취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식이섬유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장운동도 촉진시키고, 그리고 포만감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섬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2번.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수포가 입술 주위에 잘 생기고 흉터 없이 치유되나 재발이 잘 되는 것은 묻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습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도 염증성 질환이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3번, 4번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맞는데, 여기 이제 재발이 잘 되는 것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대상포진은 재발이 잘 되지는 않아요. 대상포진은 심하게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했을 때 재발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단순포진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다음 중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약어는 묻고 있는데요. 1번 UVC 같은 경우는 자외선 C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2번 SPF. SPF가 이제 어떤 약자냐면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하는 약어예요. 3번 WHO 아니죠? 그리고 4번 FDA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을 의미하는 단어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4번. 다음 중 인체의 단위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이제 세포가 가장 작죠. 네, 세포 다음에 이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개통이 되고 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런 문제는 이제 잘 편안하게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45번. 다음 중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조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인체의 4대 기본 조직을 좀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됩니다. 그 3번, 보기 3번의 혈관 조직은요, 결합 조직 안에 들어가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6번. 다음 중 연골 네고라에 의해 형성되는 뼈가 아닌 것은 물었어요. 이제 연골 네골화는요, 그 연골 조직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뼈 조직으로 대체되는 이제 골화 과정인데, 연골 네고라에 의해서 형성되는 뼈들은 보통 긴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상완골 같은 경우는 팔의 긴 뼈이기 때문에 이제 맞고요. 그리고 2번 전두골이 아니에요. 전두골은 그 두개골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두골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대퇴골 허벅지 긴 뼈니까 이거 맞고요. 4번 척골도 이제 팔의 긴 뼈로 나머지 뼈들은 이제 연골 네고라에 의해 형성되는 뼈들이 맞습니다. 자, 47번 문제. 활동 전압이 일어나지 않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4번 강직인데요. 강직은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수축해서 약간 뻣뻣한 상태를 긴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연축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8번. 화장품의 연료로서 알코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그것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소독작용이 있죠. 네, 화장수, 양모제 등에 사용이 됩니다. 3번. 흡수작용이 강하지가 않고요. 알코올의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3번이 이제 틀린 답입니다. 네, 4번. 피부에 자극이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줄 수 있어요. 자, 49번 문제. 임의용 영업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자기 자금이 있을 때도 물론 너무 좋지만 이 자격이 되진 않습니다. 자, 2번. 미용의 면허증이 있을 때 이제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용의 자격이 있을 때 지금 피부 국가 자격증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개설을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면허증으로 바꾸셔야지 돼요. 면허증으로 바꾸셔서 그 면허증이 있어야지 이 미용업을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영업소 내에 시설을 완비하였을지도 정답은 아닙니다. 50번 이 미용사가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면허증 잃어버렸을 때 당연히 해야 되겠죠. 2번 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때 뭐 이름이 변경된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면허증이 못 쓰게 된 때 뭐 훼손됐다든지 이럴 때 당연히 재교부를 할 수 있지만 더러워졌을 때는 뭐 신청할 수는 없어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1번 환자가 보균자의 분뇨 또는 음식물이나 식수, 배달물을 매개로 하여 경구 감염되는 감염병은 우리 이제 시험에서 감염병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답이 없어요. 외우셔야지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배달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배달물은 이제 환자가 쓰던 그런 그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고 있던 왕구류, 뭐 순수건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이 정답입니다. 네. 2번 뇌염 공수병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염 같은 경우는 모기, 그리고 공수병은 개가 이제 매개를 하여서 감염이 되는 병이고요. 유행성 이하선염이랑 이제 결핵도 그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그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2번 유리 제품의 소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찬물에 넣고 75도까지 가열한다. 틀렸습니다. 2번 끓는 물에 넣고 10분간 가열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끓는 물에 넣고 5분간 가열도 아니고 건열 멸균기에 넣고 소독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네, 금속 제품이나 뭐 주사바늘, 자기류 이런 것들을 모두 건열 멸균기에 넣고 소독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53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1번 교감신경은 대체로 낮에 활동한다. 맞습니다. 2번 교감신경은 내부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자, 3번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 말초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요거는 한번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안정이나 회복하는 걸 담당하고 뭐 휴식을 한다든지 밤에 잠을 잔다든지 이럴 때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요. 교감신경은 반대로 긴장 상태나 뭐가 이제 심박수가 증가한다든지 혈압이 상승했을 때 이럴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럴 때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말초혈관의 수축을 일으키면은 긴장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감신경이겠죠. 네, 4번 교구간 신경이 흥분하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된다. 이것도 이제 맞지 않고요. 54번 안면관리 시 제품의 도포 순서로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을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하죠. 자, 입자가 작을수록 그리고 이제 제품들이 그 흡수율이 높아질수록 그 먼저 도포를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앰플을 가장 먼저 도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에센스, 그 다음 로션, 크림 단계로 도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번 선충류 중에서 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기생충은요, 말레이 사상충입니다. 말레이 사상충은 모기로부터 전파가 됩니다. 다음 문제 56번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자,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지 돼요. 예, 듣다 보면 또 외워지겠죠. 네. 이제 영업 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를 잘 안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57번. 림프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림프계 같은 경우는 이제 체액의 순환을 돕고요. 신체 방어, 면역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조직액을 혈액으로 돌려보낸다. 1번 보기도 맞고요. 신체 방어 작용하는 거 맞고, 림프절에서 림프구를 생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4번 적혈구를 생산하는 곳은요, 골수예요. 네, 림프랑은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8번. 다음 중 내분비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신경계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제 내분비선 같은 경우는 신경계와는 독립된 체계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2번 분비 물질이 도관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직접 분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외분비선의 특징입니다. 내분비선이 아니에요. 자, 3번. 땀샘, 침샘 등이 포함된다도 틀린 말이에요. 땀샘, 침샘도 외분비선의 예입니다. 자, 4번. 도관 없이 혈액을 통해 호르몬을 온몸으로 방출한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59번. 다음 중 노폐물과 독소 및 과도한 체액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노폐물과 독소 및 과도한 체액의 배출은 림프를 마사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림프 드레이니지가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부신 수질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부신 수질 호르몬이 있고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조금 보시게 되는데요. 자, 1번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게 맞고요. 2번 아드레날린은 심장 활동을 촉진하고 혈압 상승시키는 작용도 맞습니다. 3번 노르아드레날린은 말초혈관에 대한 작용이 강하고요. 4번 탄수화물 대사와 전해질 조절이 주작용인 것은 부신 피질 호르몬입니다. 네. 이제 호르몬들은 교감 신경계와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61번.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며 분만을 촉진하는 호르몬은요,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이 이제 자궁벽을 수축시켜서 분만을 또 촉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선을 또 자극을 해서 유축 분비도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정답은 1번 옥시토신입니다. 자, 62번. 적외선 램프의 피부에 미치는 작용으로 적합한 것은 물었는데요. 적외선 램프는 온열작용이 있어요. 온열작용. 그래서 이제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또 뭐 팩을 말린다든지 이런 효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온열작용이에요. 자, 63번. 미안용 적외선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있는데, 자, 1번 10분 이상 조사하면 피부가 화상이 불 수 있어요. 그래서 5분에서 7분 정도 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2번 폐기 재료를 말리는 경우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약 60%가 원적외선 에너지다. 맞는 말이고요. 적외선 조사 시 사용자와의 거리를 45에서 90cm 내외로 하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 등을 사용할 때는 시간과 거리를 잘 확인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외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에르고스테린을 비타민 D로 합성시킨다. 맞는 말이고요. 구루병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이에요. 네, 온열작용은 우리 적외선 등의 이제 설명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5번. 고주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고주파는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심부여를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혈류량도 좀 증가를 시키고, 조직 온도도 상승하고, 그리고 세포의 기능이 좀 증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1번 근육과 신경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완화시킨다라는 거는 저주파, 이제 중저주파 기기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2번 전기 자극을 가하여 셀룰라이트와 지방 연소 촉진에 이용된다라는 말도 맞기는 한데 이제 3번이 더 올바른 이제 더 가까운 정답이에요. 조직 온도 상승으로 제품이 피부 깊숙이 침투된다라는 게 이제 더 올바른 정답입니다. 4번 무선에 사용되는 전파보다 긴 파장을 이용한다. 여기 이제 고주파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 무선 통신과는 조금 비교하는 게 조금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6번 다음 중 가위를 끓이거나 증기소독한 후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소독 후 수분을 잘 닦아내야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너무 좋죠. 3번 수분 제거 후 엽기에 이제 기름칠을 한다도 맞습니다. 4번 소독 후 탄산나트륨을 발라놓으시면은요, 이게 금속기구의 탄산나트륨은 부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67번 자비소독법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온도와 시간은 요거는 그냥 딱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100도씨에서 20분간 완전히 잠기게 소독해 주시면 됩니다. 자비소독 이제 끓는 물에 이제 100도씨 끓는 물에 넣어서 이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8번 화장품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안전성, 피부에 대한 자극이나 독성, 알레르기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이 사용성, 피부 사용 시 손 눌림이 쉽고 잘 스며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유효성, 보습 효과, 노화 억제, 미백 효과 등 치료 기능이라는 단어가 잘못됐어요. 치료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피부에 경미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안정성, 보관에 따른 변색, 변치, 미생물 오염이 없어야지 되는 거고요. 이 치료 기능은 이제 의약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시험 치실 때 이제 치료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좀 의심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9번 화장수, 토닉의 작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클렌징 후에 피부의 유분을 제거한다. 이제 3차 클렌징 역할을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2번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한다. 맞고요. 3번 피부 진정, 보습, 유연 효과가 있습니다. 4번 아스트리젠트는 유연 화장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아스트리젠트는 이제 수렴 화장수예요. 이게 아스트리젠트가 알코올 함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 화장수는 아닙니다. 유연 화장수는 피부를 이제 부드럽게 보습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없거나 이제 굉장히 적거나 그런 화장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70번 다음 중 동물성 왁스에 속하는 것은 라놀린이에요. 라놀린. 자, 동물성 왁스의 종류가 뭐 라놀린이나 아니면 뭐 밀랍 같은 거 벌집에서 추출한 거 이런 게 있고요. 식물성 왁스는 이제 나머지 보기에 호호바라든지 카르나우바 왁스, 그리고 이제 칸데릴라 왁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71번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양이온 계면 활성제는 그 살균이나 항균에 적합한 이렇게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정전기 방지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리트먼트, 헤어 컨디셔너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2번 음이온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화제로는 잘 사용되지가 않아요. 크림의 유화제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3번 양쪽성 계면 활성제가 굉장히 피부 자극이랑 이제 독성이 적어요. 그래서 뭐 베이비 제품이라든지 저작은 샴푸에 사용이 되고요. 이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그 피부 자극이 이제 작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72번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을 농축해 만든 것으로 소량의 사용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에센스죠. 네. 에센스는 이제 뭐 세럼이라고도 불리고 굉장히 고농축 성분으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에센스가 이제 농축이 됐기 때문에 작고 가격이 이제 좀 비싸죠. 네. 73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데이크림, 영양크림, 나이트크림은 그냥 기초 화장품의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화이트닝 크림 같은 경우는 미백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서 정답은 3번 긴 화이트닝 크림이 되겠습니다. 74번. 화장품에 배합되는 에탄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에탄올. 자, 1번 청량감을 줍니다. 2번 수렴작용도 하고 3번 소독작용도 해요. 자, 보습작용 같은 경우는 보습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뭐 천연보습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을 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립스틱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는데요. 일반 저장 시 수분이나 분가루가 분리되면 너무 불편하겠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색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피부의 점막에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극 없이 발려야 된다. 맞고 입술에 부드럽게 잘 발려야 된다도 맞는 말입니다. 자, 76번. 화장품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이 1번 수분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품법으로 전 성분을 표기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용량이 많이 이제 함유되는 것대로 순서대로 이제 그 나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원료는 뭐 정제수라든지 뭐 증류수, 온천수 이런 것들. 그래서 수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여드름 피부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활성 성분을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살리실산이 정답입니다. 살리실산은 바하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살균 효과랑 그 진정작용 그리고 피지 억제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그 여드름 피부에 적합한 성분입니다. 2번 알부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백 성분이에요. 미백 그 효과를 내는. 그리고 아줄레는 이제 피부 진정 및 항염 작용을 하지만 여드름 피부에는 살리실산이 더 권장이 됩니다. 4번 플라센타는 이제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게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이제 탄력 효과와 보습 효과를 주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78번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수명 연장 건강 증진 조기 발견. 조금 조기 발견 좀 애매해요. 자, 2번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 2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를 조금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공중 보건의 목적은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방이고요. 그리고 수명을 이제 연장시키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79번 질병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질병 발생 요인은요, 숙주와 그리고 이제 병인 그리고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질병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숙주와 병원체, 환경 맞는 말이고 매개균 곤충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0번 다음 중 인구의 구성형이 연결이 틀린 것을 보고 있는데요. 자,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형이 맞아요. 그 개발도상국형이 이제 피라미드형이고요. 2번 총령 인구 정장 맞고요. 항아리형 인구 감소형이 맞습니다. 4번 별형이 이제 그 틀린 대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81번 인구 정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인구 정태라는 거는 성별이나 뭐 연령별 그리고 뭐 국적, 학력별 그리고 뭐 직업별로 이런 걸로 해서 국세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검역 감염병인 것은 검역 감염병이 뭐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그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이제 그 감염병이고요. 이제 황열 같은 경우가 이제 검역 감염병이에요. 다른 그
검역 감염병 같은 경우는 뭐 콜레라라든지 페스트, 그리고 황열, 사스, 메르스, 뭐 이번에 유행했던 코로나19 같은 것들도 검역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티푸스와 장티푸스는 국가관리 감염병이기는 하지만 검역 감염병은 아니고요. 발진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유행병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83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 아닌 것은? 자, 2번 아메바성 이질은 이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요. 단세포 원생 동물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러스 유발 질병 같은 경우는 홍역이나 폴리오, 유행성 이하선염, 일부 내염, 광견병, 호전성 면역 결핍증, 간염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4번 면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면역은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자, 2번 수동 면역은 능동 면역에 비해 면역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만 효력 지속 시간이 길다. 이게 이제 틀린 대답인데요. 이제 그 수동 면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항체를 직접 공급받아요. 뭐 태반이라든지 뭐 혈청을 직접 받는다든지. 그래서 효과가 즉각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자, 3번 능동 면역은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능동 면역으로 나눠집니다. 질병에 걸려서 이제 항체가 생성이 되는 게 자연 능동 면역이고요. 그리고 백신을 우리가 맞고 면역이 생성이 되는 게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자연 수동 면역은 수유, 태반을 통해서 맞는 면역이고 인공 수동 면역은 알글루불린 같은 게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중 제2급 감염병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2급 감염병. 네, 이것도 외우셔야지 되는 문제죠. 네, 2급 감염병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레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증후군, A형 간염,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E형 감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A형 간염, 풍진, 수두가 되겠습니다. 자, 86번 가시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나왔는데요. 가시광선은 파장이 380에서 770인 광선이 맞습니다. 자, 2번 태양광선 중 34%를 차지하지 않고요. 50%가 넘는 그런 이제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도가 낮으면 시력 저하가 있죠. 네, 눈의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눈의 망막을 자극해서 명암과 색채를 구별하는 것도 가시광선이 맞습니다. 자, 87번 이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타올류의 소독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인데요. 자, 4번 증기 또는 자비 소독이 맞아요. 네, 타올류는 이제 그 증기, 이제 고압 증기 멸균법이라든지 아니면 자비 소독 끓는 물을 사용하는 소독법이 이제 맞고요. 그 1번 석탄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살균력을 갖기는 했지만 이제 직물 소독에 타올을 소독하는 데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건열 소독은 건조한 열을 이용하는 이제 소독법인데요. 금속 기구 같은 거 소독할 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 소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한 70에서 90% 정도 사용을 해서 표면에 살균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타올 소독은 4번이 가장 적당한 소독법입니다. 88번 금속제 기구의 소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포르말린, 크레졸, 알코올 모두 가능한데 스공수가 금속 부식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속 기구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과거에는 이제 수술 도구나 뭐 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지금은 이제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잘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89번. 이 미용사의 손소독법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3번 역성 비누액이에요. 역성 비누액은 이제 일반 비누랑은 좀 다르게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 미용업소에서 이제 손소독에 보통 사용하고, 그리고 냄새도 없고 독성도 좀 적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용액입니다. 자, 90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그 영업은 숙박업이나 목욕업 이런 거, 그리고 이용, 미용, 세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영업은 정답이 아니에요. 답은 3번이고요. 91번.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일정한 수련 과정을 거친 자는 면허가 없어도 이용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틀린 거죠.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2번. 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3번. 이 미용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어도 당연히 면허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틀린 말이고요. 4번. 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파마, 아이론, 면도, 머리펌, 손질, 피부 미용,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잘못된 이제 복인데요. 그 이용사의 업무 범위가 아이롱이랑 면도 같은 거고요. 또 피부 미용은 또 우리 피부 자격증에 포함이 되는 그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2번. 이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가 취소됐어요. 몇 개월이 경과해야지 다시 면허를 주냐면 1년이에요. 12개월. 그래서 1년 뒤에 면허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독의 정의 및 분류 중 소독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 소독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유해한 미생물을 파괴시켜서 감염 및 증식력이 없는 약한 살균 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1번 화동성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서 사멸시키는 거, 이것도 좀 해당하지는 않고요. 2번 미생물의 발육과 생식을 저해시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은 방부예요. 방부. 3번 병원성 미생물 및 아토까지 강한 살균력 이제 소독이랑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완전 사멸하는 것은 바로 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4번. 이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에 영업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묻고 있어요. 이 영업소에 대한 처분도 있고요. 그 업주 미용사에 관련된 처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항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영업소에 대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영업정지 3월이고 2차 위반이 됐을 때 영업소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업주에 관련해서는요. 1차의 업주 적발 시 이제 면허정지 3월, 그리고 2차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4번입니다. 95번. 미생물의 발효가 그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나온 그 문제랑 비슷하죠? 방부예요, 방부. 방부는 이제 물질이 썩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는 거를 방부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건조시킨다든지 냉장에 보관한다든지 밀폐, 소금으로 절여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과산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과산화수소 1. 발생기 산소가 강력한 산화력류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2번 표백, 탈취, 살균 등의 작용이 있는 게 맞고요. 발표작용에 의해서 상처만을 소독하는 게 맞죠. 자, 침투성과 지속성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약해요. 과산화수소는. 정답은 4번입니다. 97번.
소독약제의 살균력의 시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석탄산입니다. 석탄산은 이제 독성이 있어서 인체에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 소독제 살균력의 이제 이 평가 기준으로 사용이 되는 게 석탄산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미용업소에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네, 과태료 기준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염소 소독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염소는 굉장히 냄새가 자극적이에요. 네. 잔류 효과가 크다, 조작이 간편하다, 속력이 가능하다. 맞고요. 그리고 냄새가 아주 자극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건성 피부, 주름진 피부, 비듬성 피부에 가장 좋은 광선인데요. 이 적외선이 이제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자 온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의 침투력을 높여줘서 적외선을 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문제 금방 끝났죠? 많이 들어보시고 귀에 익으시면은 또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